안녕하세요. 호주 상해 프로 폴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로버 부동산 K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상해 프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웬만한 철면피가 아니면 쉽지 않아요. 저도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가지고 저희가 레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제 집을 팔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내드리고 네네. 그랬을 때 레노베이션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런 좀 레코멘데이션도 하시는 편인가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에 5만 불을 들여서 레노베이션을 하고 팔게 된다. 그러면 그게 107만이 되든 110만이 되든 들여갔던 5만 불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더 찾아가시는 케이스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좀 레노베이션이랑 터치업 정도는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저는 항상 레코멘드를 드리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대부분의 바이어 분들이 결국은 이제 20% 디파짓을 가지시고 80% 대출을 이제 대부분 딱 맞춰서 이렇게 집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윳돈이 예를 들어서 레노베이션을 집을 사고 나서 하게 되면 그게 또 추가적으로 캐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시는 상황에 있는 바이어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집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황인 집에 대해서는 20%만 사실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만 불이 더 들어간다. 혹은 더 오퍼를 해야 되는 집이면 자기 캐시는 10,000불만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노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집들이 돈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이게 또 자가를 사시는 분들은 와이프랑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부인이 같이 오시죠.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항상 제 생각에는 높은 확률로 이제 와이프 분들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럼 와이프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어떤 건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아무래도 주방 공간을 가장 많이 보시겠죠.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안뿐만이 아니라 호주 가정에서도 이제 와이프 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주방에서 보내시다 보니 주방을 항상 제일 먼저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으로 보시는 게 이제 욕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와이프는 그런 것도 보더라고요. 동선. 그래서 주방에서 론드리까지 얼마나 멀고 가깝냐, 용이하냐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방에서 이제 예를 들어 다이닝 테이블까지 항상 매일같이 음식을 가져가야 되고 또 다 먹고 나면 그릇을 또 치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동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팔고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 집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코티가 있는 상태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스페어 머니라든가. 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현재 집은 한 20년 됐고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했다. 그 정도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한 10만 불, 20만 불 또는 5만 불 어느 정도를 드리는 게 좋다고 서제션을 주실까요? 사실 20년 정도의 집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집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이제 공사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관리 상태에 따라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사실 가장 적은 돈으로 이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닥이랑 페인트, 그 다음에 조명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큰 돈을 들이실 분들에게는 주방이랑 욕실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주방 욕실은 좀 커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바닥이나 페인트나 조명 이런 작업하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플러밍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그 다음에 그냥 있던 거를 이제 사이즈를 똑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레노를 하시면서 사이즈 자체를 확장하시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주방이랑 욕실이 아무래도 기본 레노베이션 중에서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가끔씩 옥션도 오늘도 저녁에 6시에 저희가 옥션을 갑니다. 저희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로 이제 도와드리러 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옥션이나 아니면 인스펙션을 갔을 때 완전 안에가 그냥 새 걸로 돼 있는 집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죠? 그렇죠. 우리 지인이 사셨던 쿠라비 왕자님이 사셨던 그 집 같은 경우도 안에가 완전 그냥 새 거예요. 밖에서 보면은 이제 건축물을 봤을 때는 한 20, 30년 됐겠네 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리스크가 있나요? 그럼 거의 한 30만 불 이상 들여가지고 레노베이션을 한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또 옥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제 구매 시기가 이미 10년이 넘었거나 혹은 집 전체 컨디션이 30년 이상의 이런 집이라면
적게는 뭐 3, 4만 불에서 크게는 뭐 15, 20만 불까지 정도도 깔끔하게 세 단장을 하고 이것을 마켓에 내놓는 거를 저희는 항상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아, 이거 궁금했어요. 어떤 집은 옥션으로 팔고, 어떤 집은 그냥 팔고,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질문 하죠. 항상 물어보시죠. 네. 우리 집은 팔고 싶은데 옥션이 나을까요? 그냥 일반 풀세일이 나을까요? 그거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집이 옥션으로 파는 게 나은 상황인지 아닌지 저희가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이게 집이 저희가 오픈하우스를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관심을 많이 받을 집이라고 하면 옥션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이제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네 혹은 스트럭처적으로 이 집이 뭐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라는 특성상 사람이 많이 몰리기는 힘들 수 있는 매물이다 싶으면 옥션을 하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또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드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팔기 전에 밖에 랜드스케이핑이라고 그러죠. 뭐 펜스라든가 나무들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파시기 전에 이제 자기가 그냥 살다 보니까 큰 이런 관리를 안 하고 이제 가든을 방치하셨다가 파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잘 정리되어 있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면 이 집에 더 돈을 쓰더라도 들어오고 싶고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만 너저분하고 정리돼 있지 않고 손질이 안 돼 있는 게 티가 난다면 어느 분이라도 이거는 싸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지 제 값을 주거나 혹은 더 주고 들어오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가드닝 많이 봐요. 네. 제가 집을 살 때는 제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그리고 싫어가지고. 그게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가든에 소홀하신 분들이 집 내부만 또 굉장히 깔끔하게 사시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제 경험상 이제 외부도 깔끔하게 쓰시는 분들이 내부도 이렇게 잘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바잉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팁이실 것 같아요. 항상 가드닝 상태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바이어스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바이어스 에이전트 입장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제션을 드려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는 뭐 80만 불짜리 투자하고 싶습니다. 90만 불짜리 투자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이제 저희가 항상 드리는 스트래티지가 너무 많지만은 그냥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뭐 그냥 딱 그 가격에 맞는 집을 사시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한 1, 20만 불 낮은 집을 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이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거나 좀 뭐 이렇게 손을 봐야 될 게 많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이게 돈을 벌려면 시간으로 끌든가 뭐 진짜 10년, 20년 갖고 있든가 내가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거나 좀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면 돈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골라드리는 집들의 뭐 한 반 정도는 레노베이션이 필요한 집들이에요. 일부러 그거를 그분들의 버젯에 맞춰서 이제 구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레노베이션을 하고 그러면 렌탈 수익도 높아지고 가치도 높아지고 이런 경우로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렌탈의 또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내가 레노베이션을 하려고 뭐 작게는 2만 불, 뭐 많게는 뭐 10만 불 정도 여윳돈이 있다. 렌트하고 이제 즉각적인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렌트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요. 방 개수가 늘어나든지 욕실 개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면 구조적으로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게 최고의 레노베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바닥 컨디션이 좋아지고 페인트도 새 단장을 하고 조명도 예전에 오래된 뭐 20, 30년 된 샹드리에를 다 떼버리고 요즘 다 사용하시는 뭐 다운라이트를 설치를 하신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로 이제 컨디션을 개선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 개수와 화장실 개수를 늘릴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그게 렌트에는 가장 즉각적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저번 주에 저희가 1년 전에 도와드렸던 손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약 한 2만 불 정도의 레노베이션, 2, 3만 불의 레노베이션 그 다음에 집 밖에 왜냐면 처음부터 저희가 그 집을 사드린 이유가 아래층이 공간이 그냥 가라지 공간이에요. 근데 잘 정돈된 가라지 그리고 약간의 런쥬리하고 약간의 화장실 그다음에 방같이 안 생긴 방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저희가 인스펙션 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또 샀던 이유가 이 집을 뒤에 그레니를 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레니를 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미래에 두고 사자 이렇게 했는데 1년 만에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은 이게 그레니를 지는데 한 22만 불 뭐 다 합해가지고 뭐 22만 불, 3만 불이면 되는데 그거 짓고 나면 렌트비가 한 거의 한 400에서 한 450불 정도 나오잖아요. 일단 그레니 플랫 그 공사 하나로서 미니멈 이제 450불의 이제 추가 수익률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같이 진행하게 되는 아래층 공사죠. 이제 퀸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셋이라고 해서 겉보기로는 2층처럼 생겼는데 1층은 이제 리걸 하이트가 되지 않는 2.4m 이하인 예전에 이제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겠죠. 예를 들어서 뭐 게러지였을 수도 있고 그냥 럼퍼스룸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이 띄어져 있는 뿡 띄어져 있는 오래된 이제 퀸스랜드 하우스였을 수도 있는데 이 집은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할 당시 1층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고 큰 이제 그 럼퍼스룸 하나가 중간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에 이제 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뭐 미디어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 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욕실은 이제 그냥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주방 작업을 새로 해서 추가 주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사실 베드룸으로는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네. 소방법에 걸리기 때문에 퀸즈랜드는 2.4m의 이제 실링이 안 되는 곳들을 베드룸으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것도 하셔도 어떤 액티비티 하셔야 되지만 이제 자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베드룸으로 사용을 하진 못하지만 그 이제 들어온 세입자가 자기 활용도에 따라서 뭐 그거를 뭐 홈 오피스로도 쓸 수도 있고 애들 플레이그라운드로 쓸 수도 있고 큰 미디어룸으로 쓸 수 있고 어쨌든 저희는 공간을 이번에 레노베이션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렌트비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집이 렌트비가 이제 600불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아마 그 작업이 이제 레노베이션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메인 하우스 자체만으로도 한 800불이 넘어가지 않을까 와, 그리고 그레니 지면 1200불 1200불이 넘어가요. 와, 그 집을 우리가 얼마에서 드렸죠? 그거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다 기억을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여기다 아래다가 네.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샀다고 이제 올려드리면 되는데 아마 제 기억에 한 60에서 70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 가까웠던 것 예, 같아요. 예, 그 정도인데 와, 근데 고 한 2만 불, 3만 불 들여서 800불이 되고 근데 그레니는 또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컨스트럭션 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레노베이션이라든가 뭐 그런 모든 준비 과정들을 저희가 늘 저희 집 때문에 항상 트레이드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빌더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연계를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 중에서 나 집 팔려고 그러는데 레노베이션 필요한데 그러면은 바로 K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집을 잘 팔아 드리는 건 뭐 그냥 당연한 거고 보너스로 레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딱 그 돈에 맞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내가 집을 투자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거 생각도 해본 적 없다. 그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포스트 그냥 일반적인 하우스란 말이죠. 근데 이런 방법이 있어? 이렇게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러면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또 가능하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이게 꼭 판매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집이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레노를 해서 나는 이 집의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 밸류를 높이고 싶다 이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